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은행 부담금 형태 횡재세 윤곽. 네, 지금 4대 은행이 지금 당기순이익이 10조가 넘는다라는 보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상 최대액이다라는 얘기도 아마 같이 보셨을 텐데 관련해서 정부에서 이거 횡재세 물리려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왔었죠. 근데 이게 윤곽이 지금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떤 형태냐? 이걸 좀 같이 볼까요? 은행권 횡재세는 법인세 부과가 아닌 부담금 방식이 유력하다.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비용을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니까 부담금 형태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법인세로 안 하고 법인세로 할 경우에는 이미 물린 세금을 또 다시 환수해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네요. 네. 실제로 이 윤곽이 좀 그대로 또 구체화가 되는지 여부도 좀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코로나 지원금 57만 명 8천억 환수 면제. 네, 어제 고위 당정 회의가 있었죠. 고위 당정 협의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나왔는데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 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창 좀 심각한 시기에 소상공인들 너무너무 힘들었죠. 그래서 정부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명확하게 피해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따질 수 없었기 때문에 일단 주고 나중에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고 환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환수 안 하기로 했다라고 지금 결정을 했다는 거죠. 사실 코로나 시국은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힘든 건 사실입니다. 환수 면제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여전한 그날의 아픔. 국민 45% 트라우마 경험입니다. 여전한 그날 10월 29일이죠. 1년 전 그날입니다. 네, 여전한 그날의 아픔.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국민의 45%는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다, 경험했다라는 한국일보의 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국민 인식 여론조사라고 하는데요. 진상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53%. 그럼 규명 1순위가 뭐냐? 왜 대비를 안 했냐라는 점이 41%. 이게 가장 뼈아픈 부분인 거죠. 재발 방지책 제대로 마련이 안 됐다가 56%다라는 게 여론조사입니다. 네. 관련해서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어제가 이태원 참사 1주기였었죠. 관련해서 추모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그대로 지금 이 추모식에서 관련해 이 행렬도 같이 있었는 시민 추모 행렬이 있었습니다. 지금 경향신문이죠. 경향신문 국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대통령, 총리, 장관, 여당 대표가 불참하지 않았느냐라는 게 지금 경향일보가 뽑은 부제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 시민들이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경향신문을 봤죠.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이태원 추모 예배, 안전 대한민국 힘쓸 것. 앞서서 경향신문에서 대통령도 안 오고 총리도 안 오고 다 오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선 윤 대통령 추모식 아니고 이태원 추모 예배에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쓰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관련한 목소리 저희가 준비했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는 비통함을 안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은 오늘 이 자리조차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습니다. 네, 어제가 참사 1주기였었죠. 그런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 가장 뼈아픈 지적은 그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숨졌느냐라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합니까? 재발 대책이 마련이 됐습니까? 라는 지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가자지구 지상전 돌입이라는 경고입니다. 네, 지금 이 사진 좀 같이 볼까요? 가자지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형태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정말 탱크가 곳곳에 있고요. 건물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네, 네타냐후, 네, 전쟁 두 번째 단계에 지금 진입을 했다. 이라는 시오니스트, 네, 지금 유대 민족주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레드라인을 넘었다. 지금 선 넘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란이 참전할 것 같은 지금 분위기죠. 중동 전쟁이 또 한 번 시작이 되는 것만 같습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네, 오늘의 사진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지? 보면 여기 파이팅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파이팅. 여기 멀리 좀 힘내요라고 써져 있는 네, 이런 작은 이 팻말이라고 해야 되나요? 플래카드를 좀 들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어제 한국외대 앞에서 있었던 이 수시 면접을 보러 들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한켠에서는 우리 학교와 후배들아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응원하는 재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 지금 수시 면접 기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그 뒤에 따라붙는 생각, 수능은 언제지?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수능. 저도 그래 찾아봤는데 지금 D-17일입니다. 11월 16일이 수능입니다. 지금 2주 남짓 남았다라는 거. 수시 면접 보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파이팅이다 라는 말씀을 또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가 비타민 E를 준비했습니다. 네, 비타민 E, 이코노미입니다. 네, 기사 같이 볼까요? 식당 맥주 한 병 8,000원, 소주값도 들썩. 이거 보고 8,000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없으시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맥주 한 병에 8,000원, 소주값도 들썩. 여기 좀 보겠습니다. 최근 지인들과 서울시청역 인근 곱창집을 찾은 직장인 A씨는 곱창집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직장인 A씨 메뉴판 가격을 보고 흠칫 놀랐다. 소주 한 병에 6,000원, 맥주는 8,000원이었다. 중요한 건 이거죠. 친구들끼리 소맥 한 잔씩 마시는 데만 인당 10,000원이 훌쩍 노는 돈이 지금 든다라는 겁니다. 한 잔만 먹지는 않을 텐데 상당히 지금 비싸다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술값만 오르냐? 이 술값은 사실 약간 중년층 애주가들한테 좀 와닿는 얘기라고 한다면 난 별로 술 안 좋아하는데 안 먹으면 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믿었던 빅맥마저 한 끼 먹기 무섭네. 네, 빅맥. 보통 빅맥 지수라고도 얘기를 하죠. 전 세계에 지금 가 있는 맥도널드의 이 빅맥 가격을 두고 이 얼마나 이 경제 지수가 좀 나은가, 물가를 좀 판단해보는 그런 기준이기도 한데 빅맥이 지금 얼마냐? 여길 좀 보겠습니다. 29일 식품 외식업계에 따르면 맥도날드는 다음 달 2일부터 빅맥 등 1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7% 올린다. 지난 2월 가격 인상에 이어 9개월 만이다. 빅맥 세트가 5,500원이 됐다. 이건 좀 정정을 드립니다. 빅맥 단품입니다. 세트가 아니에요. 콜라, 감자튀김 없습니다. 이 햄버거 하나만 5,500원이다. 지금 5,200원인데 300원이 오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그럼 또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술값 햄버거, 그럼 술이랑 햄버거 안 먹으면 되지. 덜 먹으면 되지. 문제는 이것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네, 주요 가공식품 외식물가 상승률 변화표입니다. 고추장 올랐고요. 드레싱 올랐고요. 치즈, 소금, 설탕, 피자, 오리고기. 구내식당 식사비도 그러니까 올랐고요. 냉면이 16%가 넘게 올랐습니다. 죽마저 올랐어요. 네, 요즘 구한 그런 음식이 아니죠. 지금 죽마저 10%가 올랐다. 안 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줄줄이 오르는 가격. 김승원 의원님, 햄버거 값이 더 와닿으십니까? 술값이 더 와닿으십니까? 정말 놀라움의 연속인데요. 네. 추석 때 사과 한 개가 10,000원이라는 얘기를 듣고 와, 이렇게 물가가 뛰었구나 했는데 네. 술값과 빅맥 가격마저 저에게는 술값이 더 와 닿기는 한데요. 네. 지금 청년들에게는 19세에서 20세 청년들에게는 햄버거 값이 정말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회자분 말씀대로 소비를 좀 줄이면 네. 어느 정도 좀 전략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소비가 안 줄여지는 근데 이제 그 대출금, 네. 이자 납입, 예전에 50만 원
납부했던 분들이 거의 이제 100만 원 가까이 납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없어 보여서 결국에는 서민 주머니가 네. 결국 이제 더 가벼워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이제 회사 파산 신청 건수라든가 개인 파산, 개인 회생도 최대 건수를 지금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어려운 경제를 빨리 회복해야만이 집권 여당이 내년 총선에서 뭔가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 문제는 그러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슬로건이 내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는 슬로건이 총선에서 당장 떠오를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뭐 물가도 물가인데 관련해서 또 대출금, 이 대출 이자 갚는 것만도 좀 부담이 좀 상당하다라는 말씀도 좀 같이 주셨어요. 관련해서 오늘 만평도 하나 네컨 만화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금 보면 가을 하늘은 높고 천고마비의 계절이 왔죠. 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근데 여길 볼까요? 민생은 천고 만고다. 네, 천개의 고통, 만개의 고통. 각엽으로 흔들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힘들다,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다면 홍석준 의원님, 네. 사실 여당에서는 그럼 또 어떤 대책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아까 김승원 의원님은 내년 총선 경제가 관건일 거다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예, 결국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 집권 여당이 역량을 가장 평가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뭐 경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물가가 비상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물가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졌지만 최근에는 좀 비상인데 사실은 이제 그 이유가 우리나라 제품의 상당수가 이제 수입하는 어떤 그런 데 의존을 할 수밖에 없고 네. 또 그 에너지라든지 이런 어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물류 비용이 증가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또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물가가 지금 인상이 안 되면 좀 이상한데 특히 최근에 국민들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와닿는 어떤 물품 위주로 인상이 좀 많이 되고 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에서는 그 다음 달 1일 날 종합 물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결국은 이제 원자재라든지 이런 가격 할당이 되는 어떤 관세 부분이 있습니다. 에너지 네. 부분이라든지 관세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한다든지 또 배추라든지 고추라든지 농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축분을 좀 갖고 있는데 이런 어떤 비축분을 이제 공급을 이제 하는 어떤 문제라든지 네. 또 난방비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최후적으로는 예비 편성까지 가능한 자원을 좀 총동원해서 물가를 좀 잡기 위해서 좀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장 뭐 내일 모레죠. 다음 달 1일에 정부에서 관련해서 물가 관련한 대책을 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대책에 어떤 게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네. 오늘은 좀 이벤트 좀 늦게 나왔네요. 언제나처럼 TV 크게 보시다가 궁금한 점은 유튜브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